제가 처음부터 같이 생활했던 건 아니고요. 저희 처제가 키웠던 아이입니다. 처제가 봤을 때 그래도 수의사인 형부가 좀 키우면 잘 키울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저한테 이제 온 거죠. 94년생이거든요, 민키가. 1, 2년 정도 됐을 때 아마 그때 왔던 것 같습니다. 지금 민키가 거의 사람 나이로 130살. 근황이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비공식적으로 최장수 레전드지 않을까. 왜소하지만 자존감이 굉장히 강하고요. 혹시 뭐 다른 고양이들이 민키를 이렇게 좀 대접을 해주거나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성격이 좀 어떤? 저희 병원에 이제 5명의 애들이 같이 생활하는데 다른 친구들이 왕따를 시키거든요. 근데 민키 생각은 자기가 왕따를 시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낙천적이고요.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친구입니다. 뭐 전기공사라든지 뭐 보수하러 오잖아요. 다른 친구들은 다 숨거든요. 근데 민키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뚫어지게 보면서 끝까지 그 지켜보는 좀 낙천적이면서 별로 어떤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장수의 비결? 네. 하나라고 또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제가 어떤 생활 속에서 어떤 민키 어떤 장수 비결이라고 생각하면 물을 일단은 좀 잘 먹습니다. 고양이들은 사막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물을 많이 먹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. 10년 이상이 된 애들의 3분의 1 이상은 대부분 비뇨기 질환이나 신부전이라는 병에 많이 노출되는데 민키는 이제 그런 질환도 없고 또 한 가지는 숙면을 취하는 게 좀 건강의 비결인 것 같습니다. 물론 보편적으로 16시간, 20시간 고양이들은 자거든요. 그 중에 한 4시간 정도를 숙면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. 그러나 굉장히 설잠을 자면서 자주 깨거든요. 근데 민키는 한 번 잘 때 정말 깊이 잡니다. 보편적으로 나이 많이 드신 장수하는 어르신들 보면 적당한 운동을 하고 노동을 하고 소식을 하고 하는 것처럼 민키도 소식을 하는 게 비만이 되지 않는 것 또한 굉장히 하는 것 같고 오복 중에 하나인 치아 자체가 지금도 뭐 잘 먹는 그런 게 건강 비결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. 사람 같으면 뭐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하는 것처럼 병원 산책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운동을 하는 것 같아. 아마 그런 게 건강의 비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병원은 91년도부터 제가 병원을 시작했는데요. 그 당시에는 개하고 고양이하고 같이 진료를 받았거든요. 이렇게 이제 고양이 진료들이 이제 좀 많다 보니까 고양이는 굉장히 그 환경에 예민하거든요. 집에서 애를 케이지에 넣고 이동하는 그 순간, 그러니까 케이지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고양이 진료는 시작한다라고 생각합니다. 자기 영역을 떠났을 때 그때부터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고 굉장히 긴장하거든요. 다른 냄새가 많이 나거나 다른 동물들이 같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더라고요. 얘들이 조금 더 안락하고 좀 더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는 공간에서 진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 친화적인 어떤 환경을 조성하고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비뇨기 쪽에 특화된 어떤 진료를 좀 하고 있고요. 민키도 오복 중에 하나인 치아가 지금 건강한 이유가 20살까지는 마취를 하고 사실 스케일링을 제가 해줬거든요. 얘들이 오래 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치아가 건강했으면 좋겠다. 치과 진료를 좀 많이 보는 그런 상태입니다. 저희가 할 수 있는 뭐 외과적인 수술이나 그 애들이 왔을 때 조금 오래 살 수 있게끔 좀 노력하고 있는 그런 병원입니다. 장수열을 기를 수 있는 어떤 관리법? 혹시 뭐 이런 게 있을까? 수의사가 보는 관점에서 일단은 제일 가까운 주치의를 만나라. 묘연을 할 수 있는 수의사를 만나는 거. 1년에 한 번 정도 건강검진을 하면 좋겠다 생각되고, 두 번째는 균형이 잘 잡힌 사료를 먹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편식을 하게 되면 특히 고양이들은 육식성 동물이지만 필수 아미노산들을 못 먹었을 때는 심장병이라든지 실명이라든지 아주 치명적인 질환들이 올 수 있거든요. 균형 잡힌 사료를 먹은 게 좋겠다. 그리고 기본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.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한 것은 매년 하는 어떤 예방접종이나 내부 기생충 같은 구충을 정기적인 어떤 상태로 개조해주면 건강해질 수 있을 것 같고요. 민키 같은 경우는 나이가 먹다 보니까 2주에 한 번 정도 영양제를 수액을 좀 해주고 있거든요. 그게 굉장히 민키가 봤을 때 건강에 어떤 도움이 되고, 고양이들은 그 키로당 한 40에서 50cc 정도를 먹여야지 좋거든요. 고양이가 좋아할 수 있는 물의
어떤 그릇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호기심을 유도할 수 있는 분수도 영역한다든지 아니면 물을 많이 안 먹는다 이러면 수염이 닿지 않는 큰 그릇에 캔 종류의 그 국물을 좀 이렇게 준다든지, 의외로 어떤 친구들은 사람 우유의 고소한 맛을 좋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럼 물에다 이 한 방울씩 해준다든지, 또 운동을 좀 사냥놀이를 잘 하고 난 다음에 물을 잘 먹을 수 있으니까 좀 미지근한 한 25도 전후의 어떤 온도에 물을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캐틀볼을 그럼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? 먼저 정말 그거 힘든 것 같아요. 옛날에 다큐 영화 중에 원앙소리라는 정말 그게 많이 남았거든요. 그래서 묘낭소리, 민키와의 어떤 추억을 좀 영상으로 담은 기록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고요. 제가 올해 이제 딱 30년 병원을 했는데 좀 올바른 어떤 지식을 전달해 줄 수 있는, 소통할 수 있는 공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고, 고양이를 보는 시각이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고 좋아졌지만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고양이를 보는 어떤 우리 사회의 문화가 좀 긍정적인 어떤 문화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현장에서 느꼈던, 그리고 민키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. 고양이를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고양이와 인간이 아주 아름다운 공존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좀 더 친근한 표현이, 저는 동네 고양이라는 표현을 좀 썼으면 좋겠다. 동네라는 어떤 그 친근함이 훨씬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조금 더 긍정적인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명칭. 그리고 이제 길고양이들은 민원의 첫 번째 원인이 발정음이라든지 쓰레기를 이렇게 해치워가지고 하는 환경의 어떤 지저분함이 주 요인이거든요. 근데 중성화를 시키고 충분하게 급식소가 제공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해결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들은 개인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정책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 이 지구라는 별에 우리 인간의 어떤 생명체만 사는 게 아니라 조그만 생명체들이 같이 공존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조금 양보가 그이들에게는 큰 어떤 혜택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부정적인 이미지보다는 어떤 같이 공존하고 있는 생명체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좀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민키한테 바라는 점이라든지 네. 뭐 계획이 있으시면 네네. 저는 이제 민키가 하루 사는 게 저는 10년을 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어떤 시간이 민키가 좀 행복했으면, 그리고 민키가 하고 싶은 자기 표현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.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해보면 다른 애들은 이제 다 나와서 빨리 간식 주고 그렇게 하지만 민키는 이제 자고 있거든요. 그때마다 우리 민키 오늘 또 건강할까? 우리 민키가 조금 더 건강하게 오래 살아가지고 병에 걸린 애들이, 그 애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는 보호자들이 조금 더 희망을 갖고 마음의 위안을 받았으면 조금 더 민키처럼 오랫동안 건강하고 반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. 모두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.